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조국 전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마지막 재판에서 그간 검찰이 주장해왔던 동양대 표창장 위조와 관련된 모든 주장이 허위 조작임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그간 표창장 위조를 증명해 보이겠다는 검찰이 법정에서 한 위조 시연이 사실상 헛수고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는 검찰이 시연에 사용했던 상장용지가 2013년의 상장용지와는 상당히 다르다는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검찰이 30초 만에 표창장 위조가 가능하다며 출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데 사용된 상장용지는 2019년에 인쇄된 것으로 2013년 표창장이 만들어질 때와는 상당히 다른 점이 확인됐는데요. 검찰은 지금까지도 이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전혀 엉뚱한 용지가 사용된 만큼 검찰의 시연은 아무런 증명력을 갖지 못하게 된 거죠. 1일 아주경제 취재에 따르면 2013년과 현재의 상장용지는 음박 부분의 위치가 상당히 다르며 현재 상장용지는 2013년과 비교해 위로 5mm, 오른쪽으로 3mm 정도 옮겨진 곳에 음박이 찍혀 있는 사실이 확인됐는데요. 2012년과 2013년 사이 동양대에서 발급된 모든 표창장과 상장 용지는 음박 부분의 위치가 같지만 검찰이 시연한 표창장 용지는 음박 부분이 기존 용지보다 올라가 있는 겁니다. 앞서 재판에서 검찰은 여백 주기를 미리 끝내놓고 단축키 설정까지 마친 이른바 세팅이 끝난 양식을 이용해 표창장을 출력했는데요. 당시 검찰은 편집 용지 조정 등을 통해 거의 비슷하게 출력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현재의 표창장 용지를 사용할 때 그럴 뿐 2013년 용지를 사용하면 전혀 다른 결과가 돌출되는데요. 아주경제가 직접 실험해본 바에 따르면 2013년 용지에 출력할 경우 검찰이 주장한 대로 한글 파일 속성에서 편집 용지를 최대치로 조정하더라도 동양대학교 최성해 총장 직인 부분은 음박 부분에 가깝게 붙거나 음박 부분을 침해해버리는 결과가 발생하는 겁니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정경심 교수가 표창장을 위조한 시점은 2013년인데요. 따라서 양식이 달라진 2020년에 표창장 용지로는 2013년에 위조를 시연한다는 것은 자체가 잘못된 거죠. 다만 검찰은 표창장 용지 차이 부분은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동양대 직원들도 표창장 용지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피고인은 아들 상장 하단부의 동양대학교 총장 최성해직인 부분의 캡처 이미지를 딸의 표창장 서식 한글 파일 하단에 붙여놓고 컬러 프린터로 미리 준비한 동양대 상장 용지에 출력하는 방법으로 동양대 총장 직인을 임의로 날인하여 동양대 총장 최성해 명의의 표창장을 만들었다. 경찰이 공소장을 통해 밝힌 표창장 위조의 방식인데요. 그간 표창장 위조 방법을 두고 검찰과 변호인 간 공방이 치열했지만 상장 용지 문제까지 드러나면서 상황은 검찰에게 불리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재판에서 출력해서 보인 검찰의 표창장은 아무 증명력이 없어지기 때문인데요. 2013년 용지와 2019년 용지를 이용한 상장 간 차이를 쉽게 증명하기 위해 조민 씨의 표창장을 OHP 필름에 인쇄해 검찰이 시연한 표창장과 직접 비교해 본 결과 검찰이 시연한 방식으로 표창장을 제작할 수 없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실제로 검찰이 출력한 상장과 공개된 상장을 상장 상단에 위치하고 있는 동양대학교 로고를 기준으로 겹쳐 놓을 경우 음박 부분과 하단 부분은 전혀 일치하지 않는데요. 특히 하단부로 내려갈수록 차이가 크게 벌어지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사진 촬영 과정에서의 왜곡 현상이 이런 문제를 만든 것으로 분석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검찰이 시연에 실패하고 실제 표창장과 사진 사이의 차이에 대해서도 설득력 있는 설명을 내놓지 못하면서 위조 방식을 시연해 공소 사실을 입증하겠다는 검찰의 전략은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 모든 걸 종합해 볼 때
검찰은 말 그대로 짜맞추기, 억지 수사를 해왔다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하고 만 셈인데요. 언제까지 이 억지 기소의 짜맞추기 수사와 우기기 재판을 보고만 있어야 하는 걸까요? 이미 그 답은 나와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은 더 이상 어떤 사실도 증명할 수 없음을 말이죠. 사기꾼을 감옥에 보내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정봉주는 여전히 전과자로 남아 있습니다. 그는 당위시켜서 BBK 저격수로 나섰습니다. 1년 억울한 감옥살이도 했습니다. 돌아보면 정봉주가 낙곰수로 인기가 하늘을 높을 때는 민주당은 그의 곁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힘들 때 손절하고 외면했습니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징역 17년을 확정받았다고 밝히며 정봉주 전 의원의 재심을 민주당이 나서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이일 안민석 의원은 자신의 SNS에 정봉주 재심에 민주당이 나서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는데요. 안 의원은 정봉주 무죄는 역사뿐만 아니라 법원의 판결로도 기록되어야 합니다라며 민주당이 공당이라면 이것을 책임져야 합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마침내 이명박 씨가 17년형을 최종 선고받았습니다라며 역사의 필연이고 적폐청산의 상징입니다. 사기꾼을 감옥에 보내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라고 적었는데요. 그런데 정봉주는 여전히 전과자로 남아 있습니다라며 그는 당위시켜 BBK 저격수로 나섰습니다. 1년 억울한 감옥살이도 했습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돌아보면 정봉주가 낙곰수로 인기가 하늘 높을 때는 민주당은 그의 곁에 있었습니다라며 그런데 그가 힘들 때 손절하고 외면했습니다라고 안타까워했는데요. 안 의원은 여전히 정봉주를 감옥에 보낸 검사, MB에게 면죄부를 줬던 검사, 그들은 지금도 칼을 휘두르며 과거를 묻지 말라고 합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끝으로 그는 이제 민주당이 정봉주 재심을 직접 지원해야 합니다라며 BBK 사건의 주어가 MB라고 역사에 기록해야 합니다. 검찰농단을 밝히고 칼춤의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라고 덧붙였는데요.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한 재심과 구명에 대한 주장은 안민석 민주당 의원이 처음인데요. 현재 국회의원으로서 최초의 문제 제기인 겁니다. 역시 안민석 의원은 의리의 남자, 진짜 정치인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빨리 나서 정봉주 전 의원의 무고함을 밝혀주어야 합니다. 언제까지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그런 배신의 정치를 계속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그 엄혹한 시절 자신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당을 위해 헌신한 정치인에 대한 구제는 당연히 공당으로서 해야 하는 일이죠. 이건 누가 먼저 말을 하기 전에 바로 시작해야 되는 일입니다. 지금이라도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정봉주 전 의원의 재심을 청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모든 지지자들에게 책임 있는 정당의 모습을 보여주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